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손전등을 든 한 남성이 앞장서고 그 뒤를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제일 뒤 다시 한 남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제일 앞의 남성은 신와라의 형제이고 이어 아내 중 한 명 그리고 자녀들이며 마지막 샌들을 신고 가방을 맨 남성이 바로 신와르라고 밝혔습니다. While the people of Gaza are suffering above ground, Sinwar is hiding in tunnels underground underneath them, running like the coward. 이스라엘군은 이 영상이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 사흘 뒤 칸 유니스의 지하 터널 하마스 보안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최근 작전에서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신와르와 가족이 최근까지 머물렀다는 지하 은신처도 공개했습니다. 깔끔한 화장실과 샤워 시설, 현대식 주방과 식량 꾸러미, 그리고 침실에 경호대가 무기와 함께 대기한 공간 등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대부분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연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엔기구 로고가 찍힌 가방들도 발견됐습니다. AP, AFP-통신, CNN 방송은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여전히 병원을 이용해 활동하고 있다며 피난민 등 8,000명이 머물고 있는 칸 유니스의 최대 병원에 대피령을 내리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재우입니다. 공습 사이렌과 함께 로켓이 날아와 꽂히고 주민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 국경도시 사페드를 향해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로켓이 발사된 겁니다. 현지 언론은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자발 알 브라이즈 등 헤즈볼라 특수부대 시설에 광범위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AFP-통신은 이 공격으로 4명의 민간인이 죽고 9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 지구 연신한 하마스 지도부 추적에 집중하면서 확전 방지 차원에서 그간의 도발에도 헤즈볼라의 공세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이스라엘. 인명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타마르 국가안보 장관 등 정계 강경파들은 이것은 로켓 발사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ولكن بتوسع منوسع بتعلي منعلي ما في مشكلة بهذا الموضوع. 가뜩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이 영내 긴장을 완화하려는 미국 등의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담은 953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70대, 반대 29로 가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제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601억 달러로 약 80조 원입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예산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제동을 걸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This bipartisan bill sends a clear message to Ukrainians and to our partners and to our allies around the world. America can be trusted. America can be relied upon.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친 트럼프 강경파 의원도 상당수여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미국 국경정책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안 반대를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원 통과를 환영하며 하원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І наступний крок – голосування Палати представників. Це дуже важливо. Очікуємо також морально сильного вибору і рішення, яке запрацює для спільної безпек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앞당기고 자유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 등 우승 주역들이 무대에 서면서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퍼레이드 행사 말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총격은 캔자스시티 유니언역에서 발생했습니다. Well, the only thing I really saw was it become chaotic, and I hear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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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down. 캔자스시티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I'm angry at what happened today. The people who came to this celebration should expect a safe environment. 현장에는 100만 명에 이르는 퍼레이드 참가자 관리를 위해 800명가량의 경찰 등 법 집행 인력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시 당국과 치프스 팀은 각각 약 100만 달러, 약 13억 4천만 원을 기부하며 이번 행사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NFL 통산 4번째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끔찍한 총격 사건의 비극으로 바뀌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농민을 태운 트랙터가 줄지어 이동합니다. 수도 델리로 향하는 도로는 시위 차량 만여 대로 꽉 찼습니다. 경찰은 델리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뽀얀 최루 연기와 함께 경찰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된 시위대가 우왕좌왕합니다. 물대포까지 동원해 해산에 나섰지만 시위대도 돌을 던지며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농민들이 시위에 나선 건 정부가 2년 전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시장을 개방하려는 법안 통과에 반대해 1년 동안 천막농성하며 얻어낸 약속입니다. 긴 투쟁 과정에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등으로 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년 넘는 협상에서 결과를 받아내지 못하자 또다시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एमएसपी खरीद की गारंटी का कानून बनाएं, डॉक्टर स्वामीनाथन कमीशन की रिपोर्ट के अनुसार फसलों के दाम दें, गन्ने को भी C200 के साथ जोड़ दें. 농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모디 총리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인구 기준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프라보워는 표본조사 개표 결과 득표율이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Kemenangan ini harus menjadi kemenangan untuk seluruh rakyat Indonesia.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한 군부 독재자 수하르토의 사위이자 부하로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막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특히 젊은 층을 파고들었습니다. Jadi kalau menurut saya rebrandingnya Prabowo itu memang menyasar big hole keterputusan sejarah di anak muda. 여기에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조코위 현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 후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 왕조가 펼쳐진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주의의 패배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라보워 후보의 경쟁자였던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최종 개표를 기다리겠다며 승복을 거부했습니다. Saat ini penghitungan partai dan lain-lain terus dijalankan. Teruskan fungsi ini. Kami ingin tegaskan, saya adalah demokrat sejati.
발리를 비롯해 1,300여 개 섬에서 단 하루 6시간 동안 무려 2억 500만 명이 투표에 나선 인도네시아는 개표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때문에 최종 결과는 다음 달 20일쯤 발표되는데 표본 개표 결과처럼 프라보어가 과반을 득표한다면 오는 6월 결선 투표 없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왕년의 축구 스타이자 미국 프로축구팀 공동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 빨간 목도리를 두른 채 젓가락으로 국수 먹방을 펼칩니다. 더듬거리는 중국말로 춘절 인사도 건넸습니다. This feels like a very special one, the Year of the Dragon. 신춘과일러. 소속팀 선수 메시의 홍콩 노쇼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중국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지난 4일 홍콩 친선 경기 당시 벤치만 지켰던 메시가 사흘 뒤 일본에선 30분 동안 뛴 게 화근이었습니다. 중국을 무시했다며 분노한 축구 팬들은 500만 원 넘는 메시 사인 유니폼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친선 경기 주최 측은 표값의 절반을 환불해 주기로 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가 홍콩 행정장관과 악수를 피하는 모습을 두곤 정치적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迈阿密国际的大老板叫霍尔浩马斯，他是一个坚决反共的古巴裔商人。 중국 관영지도 외세 개입론을 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아르헨티나와 축구 협력을 중단했다는 보도와 함께 다음 달에 예정됐던 메시 출전 국가대표 친선 경기마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14억 중국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축구 스타 메시의 노쇼 파문, 스포츠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번질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던 박성민 전 부장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관이 만든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고서에는 헬로윈데이 인파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동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이태원 참사 사흘 전이었던 만큼 경찰의 대비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박 전 부장은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부장은 절차상 폐기해도 된다며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축제가 안전하게 끝나야만 보고서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참사가 발생한 만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보고서를 삭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책임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당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관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은폐에 관한 부분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가 이태원 참사에 적절히 대비하고 대응했는지 법원에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물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겨져 있는 만큼 남아있는 관련 사건들에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용인시는 시행사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전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이용객 수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시행사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용인시가 2043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파기환송심 끝에 서울고법은 이 전 시장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연대해 모두 2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수요 예측 결과를 검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두지 않아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사용해 수요를 산출한 과실 등이 인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을 운영해가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기다려왔던 위로가 되고. 지난 2005년 주민소송이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이 소송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자체장이 중대한 과실로 지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기 종료 후에도 주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씨 결혼 상대로 알려진 뒤 성별 논란부터 각종 사기 유혹에 휘말린 전청조 씨. 결국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 30대 사회초년생 27명으로부터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며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떳떳이라는 단어 사용법을 모른다며 강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결국 2달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양형 상한인 10년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온라인 세미나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고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고친 뒤 임신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씨가 사기 행각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반성한다는 말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 사기 범행에 가담해 2억여 원을 챙긴 전직 경호원 이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전 씨와 공범 이 씨 모두 유죄로 결론 난 가운데 경찰은 공범 의혹이 불거진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4천억 원. 지난해 12월보다 3조 4천억 원가량 늘며 10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어진 증가규모 둔화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앞선 12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1월 가운데선 2004년 통계치 작성 이래 두 번째로 큰 증가폭입니다.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이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면서 주담대 금리를 하락시킨 영향이 좀 일부 증가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두세 달 전 주택 감소 추이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월에 비해 소폭 축소된 상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정책 변화가 당장 1월 가계대출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지난달 증가폭이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은행 기업대출 잔액도 1,254조 4천억 원, 한 달 사이 6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일시 상환됐던 대출이 재취급되면서 대기업 대출이 5조 2천억 원, 역대 1월 기준 세 번째로 크게 늘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30대 직장인 권영원 씨는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매일 10,000원이 넘는 점심값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식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시락을 한번 싸서 다녀보자라는 생각.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6%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기준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은 9,038원으로 처음으로 9,000원을 넘었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냉면과 비빔밥 가격도 한 달 전보다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비가 많이 올라서 한 끼에 사실 10,000원도 아니고 거의 15,000원씩 드는 게 부담은 됩니다. 식비만 오르고 제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외식비를 아끼려 집밥을 해먹는 소비자가 늘면서 가전제품 매출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기 오븐과 전기레인지 매출은 1년 전보다 각각 26%, 17% 올랐습니다. 고물가의 집밥 열풍까지 일면서 주방 가전뿐만 아니라 프라이팬, 냄비 등 주방 용품들까지 추가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책에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입니다. 광고비를 받고 제작했다는 자막이 있긴 하지만 색깔이 영상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더보기를 누르거나 글을 끝까지 내려야만 대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라고 적어서 물건을 협찬받은 점을 모호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광고나 협찬 표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달간 적발된 건수가 2만 6천 건에 육박해서 한 해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위반 건수 3만 7천 건을 분석해보면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42%에 이르렀고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쇼폼에서 위반 게시물 671건이 적발됐습니다.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 간편복, 음식 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쇼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소비자가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캠핑용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4명. 1명은 숨졌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틀어놓은 무시동 히터가 화근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경남 합천에서 차박하던 부부도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잠을 자다 똑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등을 연소시켜 내부를 데워주는 무시동 히터.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인터넷에는 제품은 물론 각종 정보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정부가 표준화된 인증 제품과 중요한 부분들을 주의사항 같은 걸 미리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쪽 제품의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잘 시키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하는데 불량 제품이 많은 만큼 KC마크를 확인하고 설치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 시즌에 맞춰 한 달간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보기를 바닥에 설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닥과 천정에 간격을 떨어져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캠페인을 지금 SNS 통해 실시하고 있으니 무시동 히터는 편의장치로 구분되다 보니 규제도 없고 안전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1년을 고려하면 사실상 2년 뒤에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또